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마켓 포인트는 무엇일지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는데요. 집중 마켓 포인트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소비, 밸류체인 동반 호조라는 헤드라인들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전력 소비 쪽을 좀 포인트를 잡고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산엘러비티 같은 경우 정말 뭐 거침없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전력 인프라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점을 놓고 본다라면, 제가 이제 2024년에 좀 봤었던 부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주로 이제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전력의 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AI가 들어오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2024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상대적인 거예요. 2024년에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별로 재미를 못 봤었죠. 그때 뭘 재미를 봤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아웃퍼폼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산업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하드웨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준비해 있는 게 전력 인프라죠.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2024년 준비한 이후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더 우리가 상승 효과를 나타낸 게 글로벌 시각의 변화죠. 202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원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전 정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나타났던 원전의 흐름이 꼭 문재인 정부만의 저는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모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탈원전을 외쳤었던 때고, 근데 탈원전을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가 걷어들인 이유가 뭐죠? 인공지능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같은 컨센서스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원전한다, 유럽도 원전한다, SMR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고 환경으로 따지는 얘기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장주는 그럼 누굴까요? 두산엘러비티죠. 두산엘러비티가 무서운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 관련주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력 기기에 대한 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도 없어도 두산엘러비티는 지금 실적이 좋아요. 계속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꿈까지 있는 주식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산엘러비티가 지금 대장주로 나서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나머지 뭐 우리가 대한전선, 산일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린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 자,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제 몸무게 맞지 않겠죠. 그냥 묵직하게, 전력 같은 경우도 기기 자체가 워낙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사서 묻어두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좀 늦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어떠한 주식이든지 늦은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그렇다면 올라가는 주식들은 지금 뭐 사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든다라면 지금 사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껄껄껄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스컷을 걸고, 언제라도 내가 원한다라면 분할 매수, 로스컷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라면 어떠한 주식이라도 못 살 구간은 없다. 그것을 오히려 매수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라 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다른 문제의 또 부분이지, 나한테 매수 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증권, 건설 보시면 언제 살까요? 저런 것들 조정되고 나면 정말 이제 진짜 조정이지, 네. 그걸 살 기회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그 가장 주식 시장을 저도 이제 오래 있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적과 꿈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렇게 실적과 꿈이 같이 있는 대표적인 게 현재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촉발한 이 전력 수요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새로운 또 에너지원 관련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또 전력 설비와 또 전력 기기 관련주들까지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보면은 이 전력 설비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변압기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증권사에서 효성중공업 쪽에 관한 긍정 리포트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압기와 같은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조금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을 지금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그죠.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변압기도 변압기지만 변압기로 본다라면 뭐 물론 우리가 LX 일렉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현대 일렉트릭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다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단락단락 그러니까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신재생이 나타나게 되면 신재생에서 나왔던 전원을 ESS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신재생이라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과 전력이 발생되는 시간이 다르죠. ESS 장치로 보관을 해야 되고 이것을 변압기를 통해서 그 전력을 송배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전선이 들어가고 저는 이래서 한 세트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유수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시고 새로운 어떤 종목보다는 대장주는 두산엘러비티죠. 두산엘러비티를 못 사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X 일렉을 사는 게 아니라 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나머지는 현대나 LS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죠. 이런 부분들을 라고 본다라면 꼭 원전 쪽에서 보면 뭐 한전 KPS나 뭐 이런 쪽들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전은 조금 먼 미래죠.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종목들을 구분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효성중공업과 같은 또 기업들의 매수를 한다라는 건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시선을 좀 넓혀보는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ESS 쪽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왜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지 좀 체크해 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방송국에도 ESS 장치가 있어요. ESS는 두 가지로 효용이 됩니다. 하나는 비상전원,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전원을 유지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금 이제 우리가 각 그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ESS는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ESS를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스테이션, 그러니까 충전 스테이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 한가운데 거기까지 전선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ESS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만큼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ESS의 대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작은 것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ESS와 관련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력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ESS보다 폐배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끌고 가면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ESS로 분파되는 부분들 아니야라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앞으로 캐즘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폐배터리는 우리가 이 캐즘을 극복하지 않아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폐배터리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의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수율이 한 80% 정도거든요. 나머지 20%는 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리사이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자. 자, 결국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싸움이다라고 본다라면 전력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에서는 ESS보다는 저는 폐배터리 쪽을 더 보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